여러분 이제 키워드 7번 하겠습니다. 주요 빈출입니다.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 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융의 이론을 우리가 분석심리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 10년간 10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 중에서 이제 주요 빈출의 마지막이 바로 융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융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건데요. 이제 10년간에 좀 봤더니 15회 때는 2문제까지 나왔고요. 23회 출제 예상은 이제 최소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뭐 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융의 분석심리 이론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맥락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분석심리 이론에서의 주요 개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융에서는 우리가 하나 꼭 다뤄야 되는 게 융에서에 있어서의 무의식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설명을 하면서 프로이트와 비교되는 포인트들을 빠르게 잡고 갈게요. 시험에서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서서 프로이트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머리에 염두하시면서 듣는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석심리 이론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심리 이론의 특징. 인간 행동은 의식과 무의식에 상반되는 두 가지 힘에 의해서 형성된다. 기본적으로요. 융의 분석심리 이론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을 잘 통합하는 걸 대단히 중요시하고요. 우리 마음에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힘, 그러니까 내가 의식의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나까지 알아서 전체인 나를 알고 가는 것,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 통합된 나를 아는 것, 이런 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두 가지 힘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 두 가지 힘이라는 건 꼭 의식과 무의식뿐만이 아니라 뒤로 가면은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역할 가면의 페르소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나지만 내가 아니고 싶어서 부정하는 내 그림자도 아는 것. 이것도 어때요? 상반되는 거잖아요. 이 둘 다를 내가 아는 것. 이게 또 필요하다. 또 내 안에 여성이라면 내 안에는 남성적인 측면도 있다. 내 안에 여성이지만 남성적 측면에 아니무스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또 남자라면 남성 속의 여성성인 아니마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상반되는 힘이 잘 서로를 인식하면서 전체인 나를 회복하는 거, 어느 한쪽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분석심리 이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자기 실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향을 지닌 성장지향적 존재다. 융은요, 인간을 성장지향적 존재라고 봤어요. 한 가지 더 볼게요. 인간은 무의식의 영향을 받지만 의식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가변적 존재다. 이 둘 다가 바로 프로이트와 좀 대비가 되죠. 프로이트의 인간과는 어때요? 다소 부정적이죠. 수동적인 존재고 자유의지가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융은 어때요? 인간은 성장지향적 존재다. 자기 실현을 하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이트는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융은 가변적 존재다라고 봤죠. 그래서 융 역시 프로이트의 첫 번째 후계자였고 정말 애제자였는데 프로이트와 이런 저런 거에서 생각이 서로 불일치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융과 프로이트의 차이를 아는 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융은 프로이트와 달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다? 변화 가능한 가변적 존재로 봤다. 또 어떻게 봤다? 바로 성장지향적 존재로 봤다. 이런 것들을 프로이트와 대비해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은 과거에 의해 일정 부분 결정되지만 미래의 목표와 가능성에 따라 조정된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과거에 의한 과거에 억압된 무의식의 막강한 영향력만을 말했다면
융은 뭐죠? 아니다. 인간은 과거의 영향력도 있다. 그러나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 나아가기도 하는 존재다. 이런 면에서 바로 프로이트와 계속 대비되고 있는 거죠. 융은 성격 발달을 개성화의 과정을 통한 자기 실현 과정,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개성화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용어 주요 개념에서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성격 발달을 개성화의 과정을 통한 자기 실현이라고 요것만 볼게요. 여기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융이 말하는 개성화의 과정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같은 말로 봐도 좋다라는 거죠. 융은 개성화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의 말뜻은 결국은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요 정도 아시고 주요 개념에서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분석심리 이론의 특징을 봤어요. 프로이트하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분석심리 이론의 주요 개념은 자아, 자기, 에고와 셀프를 아셔야 되고요. 원형이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아키타입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페르소나라는 말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게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 아셔야 되고요. 또 음영, 그림자라고 하죠. 예, 그림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풀어서 말하면 자기 실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성화. 그 다음에 리비도의 개념, 그 다음에 컴플렉스 이런 개념이 나와요. 일단은 요거부터 좀 말하면 리비도의 개념에 있어서 프로이트도 리비도를 대단히 강조했죠. 그러나 프로이트는 성적인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봤다면 융에게 있어서의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생활 에너지 혹은 모든 지각, 사고, 감정, 충동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 그래서 훨씬 더 프로이트의 성적 에너지로서의 리비도 개념을 넘어서 리비도 개념을 확장했다. 누가? 융이. 요거까지 아셔야 되겠고요. 이제 융의 주요한 개념과 관련돼서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을 할게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요거는 돌아가는 길 같아도 요걸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프로이트는 지형학적 모형해갖고 의식, 전의식, 무의식 했고 구조적 모형해갖고 이드, 에고, 슈퍼이고 해서 그 그림이 지금 조금 연상이 되십니까? 예, 근데요. 융은 인간의 마음을 다르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융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융은요, 인간의 마음과 관련해서요, 바로 맨 위에는 프로이트와 같이 어때요? 이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의식이죠. 그쵸? 예.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는데요. 융은요, 맨 위에는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전의식이 아니라 이쪽 무의식으로 갔을 때 무의식을 두 개의 층으로 나누는데 의식 다음에 그 상단부에 있는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이라 그랬고요. 더 심층으로 내려간 걸 집단 무의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융은 프로이트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다면 융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고 무의식을 다시 무의식의 상층부, 무의식의 윗부분, 무의식 중에도 먼저 여기는 다 무의식 경계선인데 의식과 무의식, 윗부분은 개인 무의식, 더 아래 심층 부분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융의 무의식에서 우리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배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의식의 영역에서 보여지는 나, 세상의 역할 가면으로 내가 보여지는 나를 페르소나라 그랬고요. 페르소나, 예, 역할 가면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융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는 페르소나와 대비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음영, 그림자예요. 페르소나는 내가 세상에 나의 역할 가면, 잘 보여주고 싶은 어떤 가면으로서의 얼굴을 페르소나라 그러고요. 근데 또 하나 우리 안에는 내 안의 동물적 본성, 예컨대 나지만 나라고 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 측면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 그래서 너무 페르소나만 보여주려 그러면 속 안에는 진짜 내 마음 중에 나지만 나라고 부정당한 측면이 울고 있는데 그 부정당한 측면, 그걸 바로 그림자, 섀도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있고요. 이것도 되게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는
융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양성성을 지닌 존재라고 봤어요. 남성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성적, 감성적 측면이 있는데 남성 속의 여성적 측면을 아니마라고 했고요. 제가 여성이어도 여성 안에 남성적 측면이 있는데 그걸 아니무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융은 보면 의식, 무의식도 좀 대비적인 개념이죠. 의식과 무의식. 그 다음에 페르소나와 음영도 대비적인 개념이죠. 아니마와 아니무스도 대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융은 성숙한 인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존재가 아니라 의식만 아니라, 그쵸? 그 다음에 페르소나만 막 그냥 덕지덕지 가면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페르소나도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같지만 내 안에 울고 있는 나에게 부정당한 나도 돌볼 수 있어야 건강하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여성답게만 강요받고 살아서 내 안의 남성성은 무시하고 사는 거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남성 역시 남자답게 남자가 뭐 울고 그래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고통받는 인간이 남자도 울고 싶을 땐 울어야 된다라는 거죠. 남성 속의 여성성도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융은 바로 우리의 이런 상반된 측면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인 나를 만날 때 우리는 건강한 존재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마음의 건강에서. 자, 그 다음에 융은 이 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아주 중요한 걸 에고, 자아라고 했고요. 에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바로 자아가 아니라 자기라는 셀프가 있다고 보았어요. 예. 그래서 융은 우리가 진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설명을 다 하고 가야 이게 빨리 진행이 돼요. 인간은 40세를 전후해서 이 인생 전반기에는 주로 에고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아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더 좋은 곳에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이게 이기적이라는 것보다 에고의 삶, 현실적인 어떤 거에 그런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만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다.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인생 후반기가 되면 아, 이게 달까? 왜 집도 샀고 뭐도 했는데 왜 아직도 공허한 거야? 이런 어떤 게 밀려올 때 바로 인생 후반기에 바로 드디어 저 깊은 내 안에 나, 저 깊은 내 안에 나, 셀프가 나에게 콜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야. 네 무의식 안에 있는 너를 만나서 전체인 너를 회복해야지 전체인 너를 만나는 거 통합된 너가 되는 게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해 라고 말하는, 그래서 인생 후반기에 가면은 바로 에고의 삶은 외적인 확장에 중심을 뒀다면 인생 후반기에는 내적인 나의 콜링을 듣고 내적인 나까지 만나야 진짜인 내가 된다. 전체인 나를 회복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생 후반기에는 셀프를 만나서 전체인 나를 만나는 거. 셀프, 자기가 자기 전체를 만나 실현하는 거. 그걸 바로 뭐라 그랬다? 개성화의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개성화의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아가 의식의 나로 비춰지는 역할 가면으로만 살다가 개성화의 과정에 들어간다면 아, 내 그림자도 만나서 그동안 내가 널 부정했었지 미안해. 그것도 나야. 내 그림자도 만나고 그 다음에 아, 내가 너무 여성답게만 강요받고 살았는데 내 안에도 남성성이 있는 내 아니무스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돼서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인 나를 만나는 걸 개성화의 과정, 그래서 에고만이 아니라 셀프까지 가는 거, 이걸 개성화, 다른 말로 자기 실현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융은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봐야 되고 또 여기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자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생 전반기에는 에고의 삶을 가고 후반기에는 셀프에서 전체인 나를 만나야 된다. 내 그림자도 만나고 내 반대 성향도 만나고 해서 진짜 저 안에 셀프를 만나서 전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에고는 의미가 없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융은 에고의 삶, 외적 확장 없이 그냥 내적인 나만 만나는 게 의미 있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에고의 삶, 인생 전반기에는 에고인 외적 확장에 충실한 것도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나 이것은 에고는 바로 전체인 나를 만나는 필수 요인이지만, 필수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된다는 거죠. 전체인 나를 만날 때면 에고가 필수 조건은 되지만 전체인 나를 만나기 위한 충분 조건까지는 안 된다. 그렇지만 에고는 셀프를 만나서 결합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융이 조금 어려워요. 학생들이 설명을 하면 융을 좀 어려워하는 건 맞아요. 융의 분석 심리학이 다른 이론보다 좀 어렵지만 지금 이 강의에서는 요약 강의여야 돼서 더 제가 확장 설명은 할 수 없으나 이제부터 요약의 내용을 볼 때 이 그림을 통한 맥락을 모르고 보면 그냥 외워야 되는 거리이고 그냥 외우면 다음날 다 날아가요. 휘발성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여기에 이 개념들이 있죠. 바로 잠깐요. 그 다음에 자기, 그 다음에 아니마, 아니무스, 페르소나, 음영,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 다음에 우리가 자아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인생 중반기, 그러니까 40대를 전후해서 내적인 내 소리에 관심을 두고 오면서 진짜 저 깊은 나까지를 만나는 자기 실현 과정을 뭐라 그런다? 개성화. 그 얘기는 부분인 나로 사는 거, 에고인 나만 난 줄 알았는데 전체인 나를 만나는 걸 뭐라 그런다? 나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거, 통합해가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지금부터 주요 개념을 볼 때 이 그림과 연결돼서 마음의 그 형상을 좀 그리면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부터 보도록 하겠죠. 예. 자, 에고, 의식의 심층을 형성하고 있는 의식적 마음으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지각, 기억, 사고, 감정들이다. 예, 바로 여기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에서 자아는 어때요? 의식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아는 의식의 마음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는 뭐죠?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아가 전체인 나를 만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되지만 인생 전반기에 자아를 잘 발전시켜야 후반기에 전체인 나, 자기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시키는 요소이며 그 다음에 자기 실현, 저 밑에 자기 실현 개성화를 이루기 위한 충분 조건까지는 안 돼도 필요 충분은 안 돼도 필요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인생 전반기에는 외적 확장에 충실하고 후반기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저 안에 나까지 만나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자아를 아는 거예요.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뭐죠?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모두 포괄하는, 예, 자기는 의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 무의식. 그래서 왜 진정한 나예요? 의식의 나만 아는 건 부분을 아는 거고요. 저 안에 무의식의 나까지 알아야 전체인 나를 아는 거고 통합된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진정한 나, 조각의 나가 아니라 전체인 나, 진정한 나, 그리고 통합성을 추구하는 원형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원형, 아키타입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은 되게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만 보면 인간 누구나 정신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핵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집단 무의식을 말할 건데요. 집단 무의식은 우리가 경험하거나 학습하지 않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개인 무의식보다 더 심층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집단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바로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핵이다. 그래서 이 원형이라는 개념, 인간이면 누구나 학습한 바 없지만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상하기는 어렵지만 인류 전체가 갖고 있는 공통의 이미지입니다. 예, 그래서 원형이라는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요. 페르소나 아까 설명했죠. 의식의 영역에 있는 역할 가면.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모습.
모습. 제가 만약에 페르소나가 전혀 없다면 나 잘 때 잠옷이 편해. 잠옷 입고 녹화해야지.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전혀 없어도 안 돼요. 근데 페르소나가 너무 많아서 진짜 얼굴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막 가면이 너무 두터우면 이것도 부적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수준의 가면은 필요하죠. 예. 근데 이게 지나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페르소나는 우리가 보통 의식의 세계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역할 가면들을 만들겠죠. 어떨 때는 내가 화를 내고 싶지만 참고 이런 거 다 역할 가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페르소나가 나왔으면 페르소나가 대비되는 그 음영 먼저 할게요. 음영. 동물적 본성을 포함하는 의식하기 싫은 자아의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음영은 뭐냐면 내가 나지만 내가 아니라고 하고 싶은 것. 예, 사실은 내가 되게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 하고 막 권력과 관련돼서 되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나도 또 물질적 욕구가 있는데 부자들은 다 그래 이런 거 할 때 우리 안에는 사실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한텐 그런 거 없어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부정당한 나. 예, 나한테는 질투심이나 시기심 같은 건 아예 없는 것 같이, 페르소나 역할 가면은 하지만 내 안에도 어때요? 억압된 질투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나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콩지만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더 이상합니다. 우리라는 존재 안에는 콩쥐도 있고 팥쥐도 있는 게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고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당한 팥쥐, 계속 부정하는 게 아니라 팥쥐 너도 나야. 이런 거. 예. 이럴 때 우리가 그것도 나야. 그리고 나는 왜 그게 그렇게 불편해서 부정했을까? 그러면서 내 안에 팥쥐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내가 어떤 걸 계속 부인하고 부정해서 내 안에 어떤 측면이 괴물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 안에 괴물을 만나서 내가 왜 그렇게 부정했을까? 그것도 나야. 이게 성숙한 인간이다. 라는 게 융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음영이라고 하는데, 융은 이제 음영 통찰을 해야 성숙한 인간이라는 거죠. 예, 내 그림자를 기꺼이 만나서 그것도 나야. 라고 하는 거. 나는 콩쥐만 있어. 이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페르소나와 음영도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아니마와 아니무스 보겠습니다. 시험이 되게 말장난으로 잘 나옵니다. 남성이 억압시킨 여성성을 아니마, 여성성을 아니마, 여성이 억압시킨 남자를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인데 남자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성적 존재로 융은 보고 있는데, 내가 무시한 남자 안의 여성성을 아니마, 여자인데 내 안의 남성성을 뭐라 그런다? 아니무스. 예, 더 추가 설명은 안 하도록 하고요. 반드시 외우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개성화. 아까 얘기했죠. 고유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 무의식적 내용을 의식하고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개성화의 과정은 의식의 나만 내가 아니라 내 무의식으로 들어와서 개인 무의식의 나를 만나고 집단 무의식의 나를 만나서 저라면 내 페르소나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림자도 만나고 내 안에 남성성 아니무스도 만나고 저 더 깊이 있는 자기를 만나서 나를 전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그 과정을 바로 뭐라 그런다? 개성화. 그러니까 진짜 고유한 내가 되기 위해서 부분의 의식의 나만이 아니라 무의식적 내용까지 통합하는 걸, 그걸 개성화라고 했어요. 특히 융은 중년기에 40세 이후의 삶에 있어서 개성화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융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눴는데, 프로이트가 남경기까지 5세, 6세까지를 강조했다면 융은 중년기를 강조한 학자입니다. 거기에서도 서로 다른 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랬고 아까 리비도는 제가 설명했죠. 예. 그 프로이트는 성적 에너지지만 융은 생활 에너지로 확장했다.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컴플렉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로 개인 무의식에 있는 건데요. 이 컴플렉스는 특수한 종류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그거 컴플렉스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컴플렉스는 우리가 이제 주로 개인 무의식에 이제 정서적 색채가 되게 강한 그런 어떤 관념인데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응어리 같은 거예요. 컴플렉스. 그래서 정서적 색채가 되게 강해서 이 컴플렉스가 처음에는 내가 컴플렉스를 가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 컴플렉스를 의식하지 못하면 내 컴플렉스가 너무 커져서 이제 컴플렉스가 나를 막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되게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를 의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융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은 개성화를 이뤄가는 과정이고, 내 음영을 만나서 음영을 통찰하는, 내 그림자를 통찰하는 음영 통찰. 그 다음에 개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예, 그래서 바로 의식의 나만이 내가 아니라 내 전체를 통합하는 것, 전체성의 나를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내 컴플렉스를 알고, 아, 내 맘에 이런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아서 대단히 어떤 상황에서 별거 아닌데 되게 지나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정서적 색채가 강한 응어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를 바로 컴플렉스의 의식화라 그래요. 예, 그래서 융은 이제 음영을 통찰하고 전체인 나를 만나면서 자기 실현을 해가고 컴플렉스를 의식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성장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융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가, 프로이트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다면 융은 어때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무의식을 다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눴고, 무의식의 상층부가 개인 무의식이고 더 깊은 하층부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는데요. 개인 무의식은 본질적으로 의식 속에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만 쉽게 의식의 영역으로 떠오를 수 있는 자료의 저장소를 의미한다. 개개인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며 무의식의 상부. 자, 무의식 영역에서도 상층에 있는 게 개인 무의식이고 더 아래에 있는 게 집단 무의식이다라는 거고요. 개인 무의식에서 아주 중요한 건 자신의 개인의 경험에서부터 무의식이 형성된 거예요. 예컨대 아, 너무 내가 창피해, 수치스러워, 너무 죄책감이 들어, 이럴 때 내 불편한 감정을 꽉 누르고 억압하는 거,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개인 무의식인 거예요. 예, 이거는 내 경험에 의해서 생긴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은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도 이런 개인의 경험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집단 무의식은 뭐냐면, 중요한 게 개인의 경험과 상관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단 무의식은 바로 경험과 상관없이 조상 또는 종족 전체의 경험이고요. 원시적 상태의 감정, 사고, 성향인데, 이거는 신기한 게 경험과 상관없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이 마치 칩이 하나 딱 끼겨지는 것 같이 경험만마가 없는데,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무의식의 내용을 집단 무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격 구조 중 정말 접촉하기 어려운 저 깊은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신의 심층, 하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 학습한 바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뭐 색채 심리 같은 경우에서는 색에 대한 거, 우리가 왜 검정색에 대해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느낌, 빨강은 왠지 에너지가 느껴지고 뭐 이런 거, 파랑은 이상하게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고 이런 거. 근데 우리가 파랑색은 차분해라 라고 학습한 적 없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빨강은 에너지가 올라와라 학습한 적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집단 무의식, 그리고 내가 경험한 바 없는데,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된 인류의 어떤 소산, 이런 것들을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고, 이런 집단 무의식의 구조적 요소가 아까 얘기했던 아키타입, 원형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적어도 시험을 위해서 이게 이제 참 어떤 학자의 너무 많고 깊은 내용을 요약해서 강의하는 게 능력인데, 제가 그게 부족한지 참 이 부분이 걱정스럽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한다면, 일단 개인 무의식은 여러분들이 경험으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 무의식은 각자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가 수치스럽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서 내가 눌러놓은 내용, 억압한 내용이 다르니까요. 근데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과 상관없이 인류, 종족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는 공통의 감정, 공통의 공포,
공통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고 이런 집단 무의식의 구조적 요소가 아까 얘기했던 뭐죠? 아키타입, 원형이죠. 인간이면 누구나 정신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융을 이제 들으시면서 아, 저 사람이 설명하는 게 이게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기본 내용으로 좀 연결해서 가시고요. 예. 사실은 뭐 기본 강의에서도 뭐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설명되어지니까 좀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융에서 이 부분이 또 시험에 자주 언급되고 잘 틀려요. 자아의 태도와 자아의 정신 기능인데요. 융은 자아의 기본적인 태도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보고 이를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융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격은 학자들은 누구는 선천적이다, 누구는 후천적이다 그러는데요. 융은 기본적으로 그 선천적 선호 경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외향이 되게 강하고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외부 대상을 향하는 사람이고요. 내향이 강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자아의 태도가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눴고요. 자아의 정신 기능을 비합리적 기능과 합리적 기능으로 나눴는데요. 비합리적 기능은 감각형의 S, sensing, 그 다음에 직관형의 N, intuition, 직관형 이렇게 갖고 감각과 직관은 비합리적 기능으로 묶었어요. 감각형은 오감에 의존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대단히 현재에 초점을 두고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관형은 오감을 넘어서 육감, 영감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현재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이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기능으로 얘기하는 게 사고형과 감정형이 있는데요. 사고형 thinking이지요. 예, 이 사람들은 사실 중요하고요. 맞냐 틀리냐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이고요. 감정형은 사람과의 관계에 큰 관심. 그래서 상황적이고 논리보다는 정상을 참작하는 이거죠. 자, 여기 이 코드들을 보니까 EI 코드, SN 코드, TF 코드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예, 요즘에 너무 많이 회자되는 MBTI가 생각나시죠? 예, TI는 마이어 브릭스 그 트레이트 인디케이터의 약자입니다. 마이어라는 딸과 브릭스라는 엄마가 만든 성격 검사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검사를 만들 때 융의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BTI 하면 나 INTJ야, 나 ENFP야 하는 게 이 코드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외향과 내향이 이 I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S냐 N이냐 둘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오감 집중이고 현실적이고 어떤 사람은 직관형인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하고 F 중에 또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T인 사람은 사고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옳고 그르냐 논리 이런 게 중요하고요. F인 사람은 나에게 주는 의미가 중요한 사람인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MBTI에 보시면 이 I 중에 하나, 그 다음에 SN 중에 하나, TF 중에 하나, J하고 P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JP 코드는 융의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고요. 바로 마이어 브릭스가 이제 JP 코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통 융 학파 중에는 MBTI의 JP 코드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JP 코드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예, 그 정도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MBTI 아니까 왠지 다 아는 것 같지만 시험 문제 나오면 마구 헷갈립니다. 감각형 S하고 직관형은 비합리적 기능이고요. T하고 F는 합리적 기능. 이거 묶어내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이 뜻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제가 좀 더 강조할게요. 여기서 뭐 더 상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마구마구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융은 요 정도 할게요. 예. 자, 이번에는 기출문장으로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융은 누구보다도 중년기에 대한, 지금은 중년기 연구가 좀 더 활발하지만 융이 살았던 시대에는 융은 중년기 연구에 아주 독보적인 학자다라고 할 만큼 중년기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요. 중년기, 또 개성화의 과정, 중년기에 바로 40세 이후에 외적 확장을 넘어서 내적인 나를 만나서 전체인 나를 만나는 자기 실현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어떤 중년기 개성화, 자기 실현 이런 것들이 융에게 있어서 중요하죠. 그런 내용들을 좀 볼게요. 128,
1, 2, 8 1, 2, 8 9, 17, 19 9, 17, 19 예. 그 다음에 21 전체를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융은 중년기 이후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었다. 융, 개성화, 자기실현을 중요시했다. 자, 그 다음에 융, 개성화, 자기실현. 융은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원형이 바로 셀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40세 전에 인생 전반기에는 에고의 삶인데 이제 인생 후반기에 가면 저 깊은 셀프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17번 융은 자기실현을 인간 발달의 궁극적 목표. 이 자기실현을 딴 말로 하면 개성화죠. 예, 개성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체인 나를 만난다. 부분인 나만 난 줄 알고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에고인 나만이 내가 아니로구나. 그리고 또 페르소나만 내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융은 성격의 발달을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봤다. 뭐 융은 중년기에는 외적인 특성을 내적으로 제가 중년기는 전반기 외적 확장에서 내적인 소리를 듣는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융에게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요번에는 융과 관련된 그거를 봤고요. 요번에는 그림자와 페르소나 좀 같이 볼게요. 요 대비적인 개념이니까요. 4번, 5번, 11번, 14번, 18번. 4번, 5번, 11번, 14번, 18번. 예, 요거 저건 대비적인 개념으로 제가 페르소나하고 그림자 같이 볼게요. 예, 그림자는 인간에게 있는 동물적 본성. 예, 바로 부정하는 내 측면. 예, 왜 나는, 그러니까 뭐, 동물적 본성은 뭐, 나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성적 충동이 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고요. 또, 그 다음에 5번. 페르소나는, 이제는 페르소나. 외부에 보여주는 이미지, 역할 가면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11번. 페르소나는 외부에 보여주는 이미지,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다. 14번 융 이론에 의하면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거 인간은 그게 바로 뭐다? 그것도 난데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 나한텐 질투심 같은 거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한테도 그게 있어서 괴로운 거잖아요. 그런 걸 바로 섀도우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융은 건강한 사람은 그것도 나야. 내가 널 부정해서 힘들었지. 그런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8번 볼까요? 융이론에서 페르소나는 자아의 가면이다. 외부에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예, 그래서 제가 페르소나하고 섀도우를 조금 같이 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자아의 태도에서 EI 외향이냐 내향이냐, 그 다음에 자아의 정신 기능에서 우리가 S냐 N이냐 T냐 F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볼게요. 일단은 자아의 태도에 관련돼 갖고요. 예, 이거 그냥 같이 다 볼게요. 예, 6번, 13번, 25번, 6번, 13번, 25번, 예, 그 다음에 12번, 예, 같이 볼게요. 예. 6번, 자아의 정신기능에서 판단이나 평가를 필요로 하는 기능이 thinking, 옳다 그르다이죠.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의미나 관계, 이거는 감정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thinking하고 그 다음에 F, 감정이 있고요. 얘네는 정신기능 중에 T하고 F는 무슨 기능이라 그랬죠? 합리적 기능이라 그랬어요. 합리적 기능. TF는 비합리적 기능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 지금 외향형은 정신, 리비도가 외부 세계를 향한 거죠. 그래서 외향형인 사람들은 쉬는 날 사람들 만나서 같이 활동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에너지 올라오고요. 내향형인 사람은요. 쉬는 날 자기 시간이 확보돼야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향형은 손잡아야 에너지 올라오고요. 쫙 사람들하고 손잡아야지 찡 에너지 올라오고, 내향형은 자가 충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융이론의 성격 특성 중 사고형은 객관적 진실, 원리 원칙, 예, 논리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그랬죠.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25번 융 심리 유형 중 사고형과 감정형은 합리적 기능이고 감각형과 직관형은 비합리적 기능. 이거 시험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T하고 F 코드는 합리적 기능이고요. 감각형 센싱, 오감각, 센싱,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관형 인투이션, N은 비합리적 기능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것들 시험 문제 나오면 잘 틀립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융의 리비도 개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뒤에 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예, 융의 리비도 개념, 예, 융의 리비도 개념 10번, 20번입니다. 융의 리비도 10번, 20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도는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다. 예, 이거는 융이죠. 예, 프로이트는 뭐죠? 융의 리비도 개념은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고 프로이트는 성적 에너지에 국한한다. 그래서 융이 리비도 개념을 확장했다 그랬죠. 20번 볼게요. 10회 때 문장. 융은 프로이드의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 개념을 확장시켜 창의적인 생활력으로 보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생활 에너지로 더 확장을 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것도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요번에는 리비도 개념 잡아드렸고, 예. 융에게 있어서 자아의 개념 중요하다 그랬죠. 15번, 16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에게 있어서 자아는 15회,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시키는 원형적 심상이며 의식은 자아에 의해 지배된다.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아가 인생 전반기에 우리가 전체인 나를 만나기 위해선 자아는 그냥 무시하고 저 안에 셀프만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아가 인생 전반기에 발달을 한 걸 전제해서 그 의식에서의 성장한 자아가 무의식을 만나고 결합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필수 조건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결합시키는 원형적 심상이다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융 이론에 따르면 장년기에는 중년기, 장년기 자아가 발달하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역량을 발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장년기에 발달한 자아를 이제 잘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뭘 또 만나야 돼요. 바로 저 무의식에 있어서의 자기를 만나는 것까지 이런 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니마 아니무스 좀 볼까요? 24, 26, 27. 24, 26, 27. 아니무스는 여자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적 측면이고 그 다음에 아니마는 남자의 안에 있는 여성적 측면, 아니무스는 여성의 남성적 측면을 말한다. 아니무스는 여성이 남성화하려는 개념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아니마 아니무스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여성 속에 남성 개념인 아니무스 또 남성 속에 여성 개념인 아니마가 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 융의 기본적 전제는 인간은 양성적 존재로 죽을 때까지 남자답게 여자답게로 사는 거는 전체인 나를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성이어도 중년기의 개성화 과정에서 너무 남자답게 강요받고 살아왔다면 내 안에 감성적인 측면 남자도 울 수 있죠. 드라마 오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도 그것도 나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하고요 두 번째 스텝으로 가서 대표 기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들을 조금 보도록 하죠. 예, 대표 기출 22회입니다. 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라 그랬어요. 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정신분석 이론 이거 아니죠. 융 이론은 분석 심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2번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기준으로 심리적 유형을 8가지로 나눴다. 아니죠.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기준으로 이거 생활 양식을 4가지로 나눈 건 누구예요? 이거 아들러잖아요. 아들러. 예.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발달 단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발달 단계를 언급하지 않은 거 아들러지요. 융은 지금 여기 요약 강의에는 안 나왔지만 인간의 단계를 발달 단계를 4단계로 제시했고요. 프로이트와 달리 중년기를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의 과정을 중요시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중년기에 바로 개성화를 통해서 자기 실현. 개성화라는 건 부분에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전체성을 회복하고 결국은 자기 실현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고요. 5번 성격 형성에 있어서 창조적 자기는 누구의 개념입니까? 아들러죠. 예,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각 학자별 주요 개념어를 묶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 개념서 맨 끝에 강의를 할 때 제가 한 5쪽에서 6쪽 정도의 총정리표를 제시하는데 그 총정리표가 각 학자별 주요 개념들 묶어드리고 해서 한눈에
한눈에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드렸거든요. 그런 표를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융에 대한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21회 때 관련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하고 조합형 문제입니다. 융에 대해서 옳은 것 기억.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했다? 맞았죠. 무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면 틀린 거지만 융은 어때요? 무의식의 상층부는 개인 무의식, 더 아래로 내려가면 집단 무의식 해서 나눴잖아요. 맞았고요. 우리가 개인 무의식은 개인에 따라 내용이 다르지만 집단 무의식은 보편적인 인류 누구라면 마치 칩이 하나 껴있는 것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니은, 그림자는 인간에게 있는 동물적 본성을 포함하는 부정적 측면이다. 그렇죠. 근데 그림자, 그것도 나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동전에서 한쪽에 10원짜리고 100원짜리고 간에 동전에 한 면만 있고 뒷면이 없으면 그건 동전 금액만큼의 가치 실현이 안 되잖아요. 우리 나라는 존재는 어때요? 그림자도 있다. 내 안에 어두운 측면, 동물적 본성도 그것도 나야 해야 그게 진짜 나라는 거죠. 맞았고요. 디귿, 페르소나는 개인이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이미지 가면이다. 맞았죠. 예. 리을, 남성의 여성적 측면은 아니무스가 아니라 아니마지요. 여성의 남성적 측면은 아니마가 아니라 아니무스이지요. 그래서 틀렸죠. 그럼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들이 이제 내가 정확히 이해가 되나 보시고요. 특히 아니마, 아니무스는요. 여러 회차의 기출을 보다 보면 지금같이 이렇게 바꿔서 쓰는 장난을 유난히 많이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1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융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맞는 것 모두 고르겠습니다. 1번. 자기, 셀프는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원형이다. 맞았죠? 중년기 이후에 어때요? 바로 셀프, 그러니까 에고만 난 줄 알았다가 저 깊은 곳에 나까지 만나는 거니까요. 예, 맞았고요. 니은, 과거의 사건 및 미래에 대한 열망이 성격 발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예, 이거 맞는 내용이죠. 프로이트 같이 과거만이 아니라 인간은 과거에 의한 것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열망이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그 열망을 위해서 가변적 존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디귿, 리비도는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를 말한다. 예, 융에게 있어서는 성적 에너지로 리비도의 개념을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리얼, 성격 발달은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 과정이다. 맞았죠. 우리가 진짜 성격을 발달한다라는 건 개성화를 통해서 에고에 나만 내가 아니라 전체인 나, 내 그림자도 만나고 내 안에 반대 성향도 만나고 해서 자기 실현,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 통합하는 것, 그 전체로서의 나를 만나는 자기 실현 과정이다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융에게 대해서 옳은 것은 5번입니다. 그런데 정답률을 봤더니 34%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이 요소의 개념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얘기인데 융은 이 정도까지는 공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봤더니 5번이 34%밖에 안 되고 지금 분산된 거 보세요. 3번, 4번 마구 분산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 정도는 확실히 잡아주세요. 예, 자기 중년기 이후의 셀프를 통한 자기 실현. 예. 그 다음에 융은 과거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으로도 가변적 존재다. 성장지향적 존재다. 리비도를 어때요? 성적 에너지를 넘어서 생활 에너지로 받고 삶의 에너지로 보았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17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이 제시한 성격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융이 제시한 성격 특성으로 옳은 것 보겠습니다. 기억, 외향형, 정신 에너지가 외부 세계를 향하고 있다. 맞죠? 외향형 어때요? 자아의 태도가 어때요? 외부,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가 찡하고 올라옵니다. 예,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감정형,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매우 일관성 있는 현실 수용 했는데요. 이건 감정형이 아니라 감각형이죠. 감각형.
sensing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구체적, 사실적, 오감을 통한 현실 수용 중요시하는 건 감각형이죠. 디귿, 사고형 thinking인데요. 객관적 사실, 원리 원칙, 논리, 분석, 규범. 예, 이거는 뭐 하나도 틀린 게 없네요. 옳고 그름, 논리, 이성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리얼, 직관형, 인투이션, N에 대한 설명인데요. 미래 가능성과 육감에 초점을 두어. 여기까지는 맞았죠. 미래 가능성, 육감. 변화와 다양성을 중시하며. 이것도 좋고요.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 직관형은 이성하고는 관계없어요. 이성, 논리 이거는 T로 가야죠. 자, 그래서 맞는 것만 봤더니 기억 디귿 1번입니다. 자, 이것도 정답률 65% 정도고요. 상세하게 들어가면 자꾸 헷갈리시는데요. 잘 보시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많이 이제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게 감정형인 feeling하고요. 감각형인 sensing이에요. 이거 정확히 구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예, 15번 문제, 15회 때 문제인데요. 예, 이 문제 별 3개입니다. 그리고 정답률 35%예요. 예, 그래서 요 문제 조금 제가 설명 잘 드려야 되는 문제라고 표시해 왔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예요. 1번, 자아, 에고.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시키는 원형적인 심상이며 의식은 자아에 의해 지배된다. 예, 맞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생 전반기에 자아를 잘 발달시켜야 얘가 의식에서 발달된 에고를 기반으로 얘가 이제 무의식을 만나기 위한 결합시키는 요소로 작동을 하고 에고가 나의 전체를 이해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에고의 발달이 필요 조건은 된다. 그래서 에고가 발달되어야 이걸 기반으로 무의식을 만나는 필요 요인으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페르소나는 자아의 가면이고 맞죠? 외부와의 적응에서 생긴 기능 컴플렉스이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요. 컴플렉스는 내 마음의 응어리죠. 정서적 색채가 되게 강한 응어리란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컴플렉스가 다양하게 있죠. 누구는 뭐 학력 컴플렉스, 누구는 가난 컴플렉스 뭐 등등들이 있는데 바로 페르소나는 왜 기능 컴플렉스인 거죠? 내 컴플렉스 응어리대로 내가 살면 삶의 부딪힘이 너무 많잖아요. 컴플렉스대로 살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피할 거예요. 그 사람 그거 컴플렉스에 건드리지 마. 아우 피곤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 컴플렉스라는 거는 뭐예요? 응어리대로 살지 않고 내가 뭐를 통해서 역할 가면을 통해서 노지만 때때로 예스라고도 하고 화가 나지만 또 잘 조절하고 이런 역할 가면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페르소나는 자아의 가면이기도 하고 응어리대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능 컴플렉스이다. 내 응어리를 잘 다루는 그런 기능 컴플렉스가 바로 내 가면이겠죠. 예. 그래서 이 문장도 맞는 문장입니다. 이 지문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셔야 되고요. 3번. 음영, 그림자, 자신이 모르는 무의식적 측면에 있는 부정적인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모순된 행동을 하게 만든다. 맞죠? 예, 음영, 내 그림자, 내가 모르기도 하고 내가 부정하기도 하는 내 안에 나는 그런 측면 없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그림자라고 한다. 맞았죠? 지금 틀린 거 찾는 겁니다. 4번, 집단 무의식은 인류 역사를 통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 소인으로 개인마다 그 원형이 역사를 통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 소인으로 보편적인 요소라 그랬죠. 개인마다 다르지 않죠. 보편적으로 공통으로 마치 태어날 때 칩이 하나 낑겨지듯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개인마다 다른 거는 집단 무의식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의한 어떨 때 내가 수치를 느꼈거나 죄책감을 느낀 거 개인마다 다른 거는 개인 무의식이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다라는 거죠. 5번 개성화, 자기 실현이라고도 하며 모든 컴플렉스와 원형을 끌어들여 성격을 좋아하고 안정성을 유지한다. 그렇죠. 개성화 과정은 결국은 저 안에 깊은 곳에 에고인 나만이 아니라 셀프를 만나고 그것을 만나는 과정에서 내 컴플렉스도 들여다보고 하면서 내 그림자도 보고 하면서 이제 나를 찾아가는 거죠. 전체인 나를.
자, 그래서 난이도 별 3개고 정답률이 35%밖에 안 되고 대단히 분산되어 있어요. 29%, 17%, 1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융에 대한 개념이 말 그대로 글자로만 암기가 됐는지 내용적으로 이해가 됐는지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를 할 때 이 그림을 그리고 한 게 요약 강의 자료만 그냥 A는 B다라고 읽어드리면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본 건데 어떤 분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기본 개념 강의를 찾아가서 반드시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이제 23회예요. 그냥 A는 B다 수준의 명제만으로는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정말 그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표현이 달라졌을 때도 맥락적으로 그게 같은 내용인지 내가 알아차리는 정도의 수준의 공부를 요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 10회 문제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구별되는 융의 분석심리 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요 문제는 실제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문제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정답률이 31%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 문제가 요구하는 걸 뭐가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구별되는 융의 분석심리 이론의 특징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의 특징이 아닌 걸 찾아라,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볼게요. 1번, 인간 행동과 경험의 역동적이고 무의식적 영향을 연구했다. 자, 보세요. 융을 봤더니 무의식적 영향 연구했죠. 아주 깊게 집단 무의식까지 들어갔고 인간 행동과 경험의 역동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프로이트도 뭐예요? 무의식 연구했죠. 인간의 심리의 역동, 다이나믹, 이데에고 슈퍼이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도 연구했어요. 프로이트도 연구해서 이거는 프로이트와 융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문제가 요구하는 건 공통점이 아니라 융의 분석 심리의 특징이 아닌 걸 찾으라 그런 거니까 얘는 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통적인 이야기니까 틀린 것은 1번이라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예, 그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학생들이 문제의 요구를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분명하게 누구의 이야기여야만 하죠? 융의 이야기여야만 하죠. 융의 분석 심리 특징인 거죠. 2번부터 5번. 1번은 그걸로 옳지 않은 거니까 융과 프로이드 둘 다 공통적이었기 때문에 융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2번, 인간의 성격은 과거 사건 및 미래에 대한 열망에 의해 형성된다. 맞죠? 프로이트는 과거에 지대한 영향을 말했지 미래 열망 같은 거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열망까지 얘기한 건 융이잖아요. 맞죠? 3번, 성격 발달은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가변적 존재라고 얘기한 바가 없어요.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적 존재라고 말한 건 융뿐이거든요. 아까 프로이트와 융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맞죠. 융의 특징으로. 4번, 프로이트의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 개념을 확장시켜 창의적 생활력으로 융의 리비도 개념의 확장 맞았죠. 5번, 성격의 여러 측면을 통합하여 자기 실현할 수 있는 인생의 후반기를 강조했다. 맞았죠. 특히 인생 후반기에 바로 뭘 하라 그랬어요? 에고인 나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나까지 만나서 저 깊은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저 깊은 곳에 셀프까지 만나서 전체인 나를 통합하는 걸, 그걸 뭐라 그랬어요? 개성화의 과정,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난이도 별 3시고 정답률 31%밖에 안 나온 요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 문제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3스텝 정답 훈련으로 갈게요. 왜 틀렸나 가겠습니다. 1번, 융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 인간을 불변적이고 결정론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변적인 존재로 봤죠. 후천적으로 변화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2번, 융은 페르소나에 갇힌 삶이 아니죠. 중년기에 너무 많은 페르소나 썼으면 좀 벗어라. 예, 정말 필요한 페르소나 정도만. 그러고 내 안에 그림자를 만나고 진정한 나를 만나라. 그게 바로 개성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갇힌 삶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3번, 개인 무의식은 분석심리 이론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성격 구조 중 가장 접촉하기 어려운 가장 깊은 수준, 정신의 심층부는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뭐죠? 융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나눴는데 지금 이거는 가장 심층 부분에 있는 뭐예요? 더 깊은 부분, 집단 무의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치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개인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개인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집단 무의식은 그렇지 않다. 공통적인 보편적인 내용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이번엔 4번 보겠습니다. 융에 의하면 청년 및 청년 초기는 대부분의 삶에서 요구하는 것에 비교적 잘 적응하여 상당한 만족감을 얻는 시기이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청년기가 아니라 지금 융이 얘기하고 싶은 건 중년기죠. 예. 그래서 중년기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고요. 융은 중년기가 이제 되게 우리가 만족감을 얻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또 중요한 과업이 전체인 나를 만나는 개성화라는 과업을 뒀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청년기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하고요. 요번에 5번. 자아의 기능에서 감각과 직관, 센싱과 인투이션은 이성을 필요로 하는 합리적 기능이다. 아이고 틀렸죠. 센싱과 직관, 인투이션은 합리적 기능이 아니라 비합리적 기능이고요. 합리적 기능은 뭐였죠? thinking하고 feeling, 예, 사고와 감정이었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예, 이거 색깔 좀 바꿀게요. 별로 시각적으로 저기가 안 돼서요. 자, 융에 의하면 개성화는 노년기에 나타나며 개성화 기간 중에 리비도, 컴플렉스 등의 변화가 주로 생긴다? 아니요. 개성화는 중년기죠. 융은 그때 당시 중년기에 독보적 연구를 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 중년기 개성화 과정에서 융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 그랬어요. 페르소나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그림자에서도, 예, 그래서 페르소나 너무 덕지덕지 가면 많으면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부정했던 내 그림자 만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요, 융과 관련돼서 우리가 융과 관련돼서 주요 개념은 이 정도는 좀 알고 갑시다 하는 것들 볼게요. 가로놓기입니다. 남성이 억압시킨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하고 여성이 억압시킨 남성성을 아니무스. 시험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2번. 땐땐때는 중년기의 자아를 외적 물질적 차원에서 내적 정신적 차원으로 전환하는 거. 내적인 차원에서 내적으로 전환해서 전체인 나를 만나는 거 뭐라 그랬어요? 개성화의 과정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개성화라는 말을 뜻풀이 하면 뭐라 그랬죠? 자기 실현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번. 에고가, 자아가 의식의 나라면, 에고가 의식의 나라면 의식과 무의식의 두 세계를 포괄하는 진정한 나, 통합성의 원형을 추구하는 건 에고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셀프라 그랬죠? 자기. 자, 4번. 땐땐때는 외부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는 자아의 가면은 뭐죠? 외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식의 자아의 가면은 페르소나라 그랬죠. 5번.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융에게 있어서 집단 무의식. 융에게 있어서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예. 융은 자아의 정신 기능을 감각, 센싱, 직관, 인투이션, 사고, thinking.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요? 나오면 thinking 나왔으면 feeling 나와야죠. 감정. 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 사고와 감정은 합리적 기능, 직관과 감각은 비합리적 기능이다. 거기까지 예, 아셔야 되겠습니다. 무의식적 관념 덩어리를 뭐라 그런다? 컴플렉스라고 한다. 이 컴플렉스 정서적 색채가 되게 강하고요. 사람들마다 뭐 파란만장한 자기 인생을 말하지만 그 파란만장한
내용을 관통하는 일관된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컴플렉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어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정서적 색채가 아주 강한 개념입니다. 자, 융은 띵띵띵의 개념을 프로이트가 말한 성적 에너지에 국한하지 않고 인생 전반에 걸쳐 작용하는 생활 에너지, 모든 지각, 사고, 감정, 원천이 되는 에너지, 생활 에너지로 봤다. 뭐예요? 리비도의 개념이죠. 예, 그래서 자꾸 아까 앞서서 강의할 때 프로이트하고 비교를 했던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 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공부가 어느 수위까지 가야 되는 거고 1급이 요구하는 학습의 수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정답 훈련에 OX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융 이론은 원초하자 초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죠. 원초하자 초자는 누구예요? 프로이트의 구조적 모형이잖아요. 2번, 융은 인간을 의식과 무의식 간의 본질적인 대립 양상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일해가는 전체적 존재로 본다. 맞았죠. 이 말 되게 어려운 말인데 제가 얘기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대립 양상을 극복해서 전체인 나, 의식의 나만, 에고만 내가 아니라 무의식의 나까지 만나서 전체인 나, 페르소나만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림자도 같이 만나서 전체인 나,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예. 자, 이번에 융은 생애 주기에서 중년기와 노년기보다 유년기와 청년기를 강조했다. X이죠. 융은 중년기 강조했고 노년기도 중년기와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얘기했고 무엇보다도 중년기를 중요시했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4번, 자기는 성격의 중심으로 통일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맞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결국은 우리가 자아만이 내가 아니라 인생 후반에 전체인 나를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번, 융은 성격 발달을 개성화의 과정을 통한 자기 실현 과정이다. 맞았죠. 그래서 제가 개성화의 과정은 달리 말하면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걸 더 풀어서 말하면 페르소나만 내가 아니라 내 그림자도 만나고 내 반대 성향도 만나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에고가 다가 아니라 저 깊은 곳에 나를 만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6번. 개인 무의식에는 인류의 축적된 경험과 정서가 다양한 원형의 모습으로 내재되어 있다. X이죠. 인류의 축적된 경험과 다양한 원형의 모습이 내재되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보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이 아키타입의 구조적 요소를 갖고 있는 이거는 뭐예요?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7번. 융은 5세 이전에 성적 리비도가 시작하여 청년기의 최고를 이룬다고 보았다. 예, 이건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5세 이전에 성적 리비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융이 리비도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적 리비도는 청년기의 최고도에 이른다라고 본 거예요.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무조건 성적 리비도 나왔으니까 프로이드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번엔 8번. 자기는 유아기에 발현되는 원형으로 성격의 조화와 통일을 관장한다. 틀렸죠. 자, 자기, 셀프, 유아기가 아니라 중년기 40세를 전후해서 후반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인생 후반에 나타나는 유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격의 조화와 통일, 전체성과 관련된 건 맞지만 유아기에 발현된다라는 건 틀린 거죠. 그쵸? 인생 후반기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잖아요. 9번. 융은 인간을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에 의해 지배되는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 아니죠. 이건 누구예요? 프로이트이지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요 융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요 기출의 도구로 융을 보았는데요.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 자체도 어렵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조금 연동해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신역동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4번부터인가요? 프로이트, 에릭슨, 아들러, 융 보셨는데요. 키워드 학습이 갖는 강조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키워드 학습을 할 때는 학자
학자 간 비교를 놓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융을 하더라도 프로이트를 얘기하고 아들러를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왜 융인데 융만 얘기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필요하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학습 역량을 키우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예, 그런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기본서를 가시면 정신역동 이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신역동 이론가들만 비교한 표가 제시되어 있고요. 기본서 강의 맨 끝에 가면 또 모든 학자를 비교해 드리는 표가 또 보충 자료로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눔의 집에서 이렇게 학습 자료나 그 다음에 각각의 그 교재들이 개성을 가지고 실제 수험이 어떤 식으로 공격해 와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 학습을 도와드리고 있고 각각의 교재마다 갖는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